자, 그 다음은 섭공자고에 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길군요. 자, 섭공자고라는 사람은 그 초나라 사람입니다. 초나라 사람이고, 그 백공의 난이라고 5초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초나라 내부에서 이제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진압했던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본명은 심재량입니다. 심재량. 자, 섭공자고가 장차 제나라의 사신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 자고가 중리에게 말했다. 왕이 재량을 사신으로 보내는 것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나라는 사신대하기를 아마 아주 잘 대접해주기 하겠으나 속으로 사안을 대할 때에는 전혀 서두르지 않을 것 같다. 재량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섭공자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나라의 태도라는 게 밥이야 잘 줄 텐데, 밥이야 잘 줄 텐데 이제 정작 내가 사신으로 가서 처리해야 될 일은 좀 미루고 이제 말 돌리고 그럴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 그런 말이죠. 자, 필부의 마음도 오히려 움직이기 어려운 법인데 하물며 제후에 어떻게 되냐. 나는 그 점이 아주 걱정된다. 전에 선생이, 공자를 의미하죠, 재량에게 한 말이 있다. 무릇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이 작든 크든 임하는 태도가 도에 어긋난다면 만족스럽게 끝낼 만한 일이 적을 것이다. 만약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분명 인도지환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일을 잘 해낸다면 분명 음양지환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일을 해내든 해내지 못하든 그 뒤에 뒤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오직 유덕한 사람만이, 덕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일 것이다. 인도지환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견책받죠, 그죠? 아니면 감봉되거나 뭐 그렇잖아, 그지? 그걸 보고 인도지환이라 그래요. 뭐 개쪽 당한 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월급이 깎이거나 그런 거.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의 걱정거리죠. 자, 음양지환이라는 거는요, 일을 할 때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로 생기는 마음의 병을 보고 음양지환이라 그래요. 마음의 병이 생기면 몸도 약해지죠, 그죠? 아무튼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때는 인도지환하고 음양지환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락 없는 처세술이죠. 자, 나는 최근에 식사할 때 집조나 먹지. 집조라는 거는 이제 담백한 음식이에요. 고기 같은 거 안 먹는다고. 맛있는 것들은 먹지도 않으며, 우리 집 부엌에는 욕청진도 없다. 욕청진이라는 거는 숙수요, 숙수. 요리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맛이 없으니까 맛있는 걸 못 먹는다는 거야. 예를 들면 뭘 먹고 싶어야, 그러니까 뭘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건 내가 이걸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예를 들면 규카츠 먹고 싶다, 한 장당 13,000원짜리 그 돈가스 먹고 싶다, 한 컵에 8,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 그런 의욕이 있어야, 내가 먹고 싶다라는 의욕이 있어야 이걸 먹고 싶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 심재량 아저씨는 여기서 이제 일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속이 타니까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자, 요즘 나는 아침에 조정에서 명을 받으면 저녁에는 얼음물을 마시는데 제나라에 갈 일 때문에 걱정되어서 내 속이 타기 때문이다. 아직 실제로 사신으로 간 것도 아닌데 벌써 선생이 말했던 음양지환이 생기고 말았다. 만약 사신으로 갔는데 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나는 분명 인도지환까지 받고 말 것이다. 재밌죠, 그죠? 이 양자 때문에, 양자라는 게 인도지환하고 음양지환을 의미하죠. 나는 초항에 신하된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혹시 여기 대해서 선생이 내게 해줄 말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조언을 좀 받고 싶단 말이죠. 자, 인도지환하고 음양지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자, 중리가 말했다. 자, 천하에는 대계가 두 가지가 있다. 대계라는 거는 계라는 게 계율입니다. 계율, 규칙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대계라는 거는 이제 꼭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거죠. 여러분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거. 여자들은 한 게 없네?
한계가 없어. 편하게 산다, 그지? 부럽다. 자, 그 하나는 명이고 다른 하나는 의다. 자, 명이라는 거는 천명이죠. 하늘의 명, 의무. 하늘로 받은 의무고요. 하늘에서 받은 의무고, 다른 하나는 의인데 요거는 이제 인간 세상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군주하고 신하 사이에 이제 의무, 지켜야 될 도리, 이걸 보고 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하고 의라는 거는 뭐냐면 전부 다 육아의 가치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이거 자체가 이제 육아에 대한 비판이라고 막 탁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장자 비판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인도 지환하고 그 다음에 음양 지환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바로 요 두 개인데, 요게 바로 이제 육아의 의무라고, 육아에서의 학설이란 말이죠. 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명이다. 명은 사람의 마음에서 도저히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것은 의이니 세상 어디로 가든 군주가 없는 곳이 없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어디든 간에 의를 피해 달아날 곳이 없다. 지금도 있지. 그래서 명과 의를 대계라고 하는 것이다.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공자가, 중리가 하는 말은요, 꼭 지켜야 되니까 네가 꼭 지켜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지키기 싫어도 맥락상 지키기 싫어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하고 의 때문에 병이 생기잖아. 병과 화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이걸 안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지키기 싫어도 이거 세상 어디에든 이게 있으니까, 세상 어디에서든 살려고 해도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속박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거 두 개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지. 지키기 싫은데도 지켜야 되니까 이걸 보고 대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무릇 부모를 섬기는 자는 자기 처지를 가리지도 못한 채 오직 부모가 편안하도록 모셔야 하니, 이런 것을 보고 세상에서는 효가 뛰어나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은, 내가 먹고 살 게 없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와이프하고 알콩달콩 살려고 그러는데, 근데 부모가 자꾸 거기 간섭을 해요. 현관물 비밀번호를 주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와이프를 돌보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주는 거를 효가 지극하다라고 하니까 환장을 노리시라는 거예요. 공자의 말은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자, 대적 군주를 섬기는 자는 군주가 내리는 일을 가리지도 못한 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일이, 이 군주가 내린 일이라는 게 족같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타당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병신 같은 일일 수도 있는데, 병신 같은 일이더라도 그걸 다 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충성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자, 오직 군주가 편안하도록 모셔야 하니, 이런 것을 보고 세상에서는 충이 두텁다라고 한다. 한편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섬기는 자는 어떤 일이 목전에 닥치더라도 그 희노애락이 쉽게 변하지 않는데, 이것은 자신이 그 일을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마음 편하게 그저 명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고 덕이 지극하다라고 한다. 자, 이처럼 누군가의 신하이거나 자식인 자들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부터 있기 마련이다. 이걸 보고 장자는 부득이라고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그런 말 쓰죠, 그죠?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대계에 충실해야 하는 나머지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실제로 부딪히거나 남을 섬기는 데 바빠 오히려 자기 몸조차 소홀하게 될지언정 어느 겨를에 스스로 살아있음에 기뻐하고 죽음을 싫어한다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선생은 제나라로 가는 길에 오르는 것이 좋겠다. 자, 대계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있죠. 근데 아까 뭐랬어요? 덕이 지극한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 어쨌거나 이제 일을 받으면 내가 그 도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두고 한다는 거지.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뭐 뒤에 일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걸 보고 덕이 지극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덕이 지극하지 않고 충과 효에 자기 마음과 몸을 쏟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도리, 자기 자신의 이제 천명은 좀 그런가? 자기 자신의 이제 수명, 자기 자신의 안위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걸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거다라는 게 바로 장제의 주장이죠. 자, 요 얘기가 이제 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비록 너의 상황이 그러하긴 하지만, 자, 중리 말입니다. 이번에는 구가 내가 공자 이름이 구니까 내가 그런 말입니다. 자, 내가 전에 들었던 것을 알려주겠으니 한번 들어보아라. 자, 물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라와 나라 사이가 가까우면 분명 믿음으로써 서로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가 멀면 반드시 말로써 서로 간의 진심을 전하게 될 것이다. 외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말을 전할 사람이 누구든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대제 양쪽 군주가 모두 기뻐할 수도 있고 양쪽 군주가 모두 빡칠 수도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은 천하의 어려운 일이다. 무릇 양쪽 군주를 모두 기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드시 원래 필요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해야 될 것이며, 양쪽 군주를 모두 빡치게 하려면 분명 나쁜 말을 반드시 원래 필요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미사여구를 덧붙인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이제 되게 안 예뻐도 있잖아요. 막 배꼽 드러내고 막 배 드러내고 막 배 나온 거 보이고 막 그렇게 해도 사실은 예쁘다고 해줘야지 뒤탈이 없는 거잖아. 내가 우리 고양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강아지한테 아이고 착하다 귀엽다 그렇게 해줘야지, 너 이 새끼 왜 그때 그 전날 유리병 깼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 새끼가 내가 잘 때 내 입에다가 유리 조각을 넣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게 이제 보고 미사여구라 그러는데, 근데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말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성과를 더 내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 때문에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혹은 이제 일부러 일을 망치려고 원래 하려고 했던 말보다 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 하려고 했던 말에 예를 들면 가나다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일을 망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일을 망치기 위해서 일부러 가까지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보고 장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속인다 라는 겁니다. 속인다. 자, 그런데 대저, 일이라는 것은 미안한데 여기서 일이라는 건 이제 그거 워킹, 업무가 아니고요. 여기서 요 글자입니다. 지나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쁘게 하거나 빡치게 하려고 필요했던 것보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일이라고 합니다. 넘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일이라는 것은 속인다라는 것과 동류이니 속이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전한 자에 대한 군주들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요.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말을 전한 자는 해를 당하고 말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말이 있다. 원래 전해야 할 말을 전할 뿐 원래 전해야 할 말을 부풀려서 전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면 되게 무사할 것이다. 자, 중리가 다시 말합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놈이 제주로서 남과 승부를 겨루기를 좋아한다고 해보자. 이런 놈들은 호승심이 있는 거지. 싸움을 시작할 때에는 정정당당하게 하다가도 싸움이 끝날 때에는 항상 음흉해진다. 더욱이 승부를 겨루는 정도가 심해지면 잡다하고 이상한 재주까지 부리려 든다. 이번엔 어떤 놈이 예를 따지며 술을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해보자. 자, 이런 놈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그 태도가 정돈되어 있지만 술자리가 끝날 때에는 항상 깽판을 친다. 더욱이 술을 마시는 정도가 심해지면 난잡하고 이상하게 놀려고 하기까지 한다. 세상 일이 또한 모두 이러하다. 일을 시작할 때에는 조심조심 살피지만 일이 끝날 때는 항상 대충대충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초심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태도가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자, 일을 시작할 때는 성의를 들이지만 일을 장차 끝낼 때에는 반드시 해이해지기 때문이다. 자, 말이라는 것은 바람이나 파도 같은 것이고 행위에는 언제나 얻거나 잃는 것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자, 그런데 풍파는 변하기 쉽고 바람이나 파도는 변하기 쉽고 실상은 사람을 해치기 쉬운 법이다. 그러니까 말은 쉽게 왜곡되고, 그죠? 얻거나 잃는 거 때문에 행위를 과하게 해서 이제 과하게 하거나 모자라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화를 당한다는 말이죠.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빡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의 말이 교활하고 사람들의 표현이 편파적이기 때문이다. 짐승들은 죽을 때 소리를 가려내지 않는데 그저 숨을 가쁘게 내쉴 뿐이다. 사람이 바로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심려가 떼지어 생겨난다. 심려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죠. 음양주와는 같은 말입니다. 자, 짐승이 죽을 때처럼 사람이 처한 상황이 아주 심하게 나쁘면 사람은 자신이 처한 나쁜 상황 때문에 못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될 줄은 또 모른다. 만약 사람들이 진실로 자신에게 심려가 생기는 까닭을 모른다면 누가 그 굴레를 끝내는 방법을 안다고 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짐승들이 죽을 때 소리를 가려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맥락상 그냥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고상한 척 꾸미기 위해서 막 두려움이나 고통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짐승들이라는 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뒤에 문장은 안 이어져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숨을 가쁘게 내실 뿐이다.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짐승들이 아주 나쁜 상황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사람들도 짐승들처럼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의 병이 생긴다고. 짐승들이 죽을 때 그죠? 짐승들이 죽을 때 숨을 헥헥 몰아쉬잖아. 그지? 그런 상황에서 짐승들은 걱정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심려, 그러니까 음양지연이 생길 때도 짐승들이 죽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해석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해져요. 자, 아무튼 요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죠? 상황이 아주 나쁘면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못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래 하려던 일은 제쳐두고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멋대로 굴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을 더 망치기 위해서. 자, 진실로 살아온 자신에게 침략가 생기는 까닭을 모른다 그러면 누가 그 굴레를 끊으면 말려기.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기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 혹은 이제 심려가 생기는 거, 음양지연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이제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그게 생긴다. 힘이 생길 거다는 말이고 반대로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내가 아주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멋대로 막 굴기 시작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뺑뺑뺑뺑 쳇바퀴를 돈다는 거죠. 여기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말이 있다. 원래 받은 명령을 함부로 바꾸지 말고 성과를 위해 구태여 힘쓰지 마라. 그 정도가 지나치면 넘치고 말 것이다. 자, 법원의 내용처럼 원래 법원이라는 게 참고할 만한 말이요. 원래 명령을 함부로 바꾸거나 성과를 위해 고생하는 것은 이를 돕지 않고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고 만다. 사람이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면 심재량처럼 여기서 이제 나온 그 석공자고처럼 내가 이제 혹시 이거다가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 일을 스스로 바꿔버리고 자기 일을 스스로 망쳐버리는데 자,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게 사실 장자의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일을 위태롭게 만들 거란 말이죠. 자, 일이 잘 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일이 잘못되면 시간을 오래 들여서 고치려 해도 수습할 수가 없게 된다. 자, 그러니 일을 할 때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장차 자유롭게 마음을 먹고 외물과 조화를 이루며 중용을 길러 세상사를 부득이에 맡긴다. 부득이라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죠. 앞에도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그만큼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도가 지극하지 않겠느냐. 실상 이러한데도 어찌 너의 일을 초항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게 실상 이러한데도 어찌 너의 일을 초항에게 거짓으로 보고해야겠다겠느냐. 그러니까 제날의 사신에 가서 이제 그걸 그 결과를 속이겠다는 거죠. 심재량이 원래 생각하던 게 바로 이제 이런 거니까. 원래 초항에게 받은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만한 방법이 없다. 다만 원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이 방법이 가장 사실 어려울 뿐이다. 잡고는 처음에 이제 힘들어 죽겠다. 일을 맡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일 망치면은 좆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고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마지막에 공자가 했던 무슨 말입니까? 짐승들이 죽을 때 소리를 가려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뭐냐면은 심려가 생긴다는 거죠.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음양전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궁지에 처하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원래 받았던 명령 외에 다른 걸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짓을 막 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게 바로 이제 그 문제의 근원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도 지환까지 받게 될 거니까 장제의 말은 그러지 말고 만약 네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숨을 이제 쌕쌕 내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네가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는 원래 했던 일을 그냥 그대로 부득이하게 하면 된다 라는 게 바로 장제의 말입니다. 이것도 아주 명백하게 처세술이죠. 명백한 처세술입니다. 여기까지가 첩공자구하고 중리의 대화입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처세술이 메인이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